트럼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트위터, 지금은 X죠. 여기에 트럼프가 한 줄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치고 또 환율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글로벌 외교 관계마저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마치 미친 사람의 행동과 같다고 해서 정치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adman theory.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다음에 조금 정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미국 대통령이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이런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설득 전략으로 다루고 있는데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일명 기준점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도대체 이런 앵커링 효과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저희가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는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고객을 만나니까 고객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교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효과란 무엇일까요?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앵커라는 말은 그 배에서 그 배가 정박할 때 쓰는 닻을 말합니다. 이렇게 닻이 바닷물 속에 땅에 탁 박히면은 배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딱 심어 놓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다른 데로 못 가고 그 근처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런 효과를 앵커링 이펙트, 기준점 효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70도짜리 위스키를 제가 마셨습니다. 70도 굉장히 쓰죠? 70도짜리 위스키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40도짜리 위스키를 마시면 아주 순하게 느껴지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독한 65도인가 75도짜리 술을 만큼 먹다가 40도짜리 위스키를 마시니까 목도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40도도 꽤 센 건데 70도를 마시다가 40도로 오면은 순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맥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5도짜리 맥주를 마시다가 40도짜리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도짜리 맥주 먹다가 40도짜리 위스키 마시면 아주 목이 따갑고 독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70도 하다가 40도로 오면 순해지는 거고 5도 마시다가 40도로 올라가면 독해지는 겁니다. 시작점,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대상의 판단,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기준점 효과는 이해가 되셨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럼 트럼프의 사례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누적해서 약 125% 정도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야, 대단하죠? 125%의 관세를 때리는 거는 제가 하여튼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중국에서 만약에 10,000원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12,500원이 세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22,500원이 되는 게 되겠죠? 중국에는 이렇게 125%의 관세를 때렸는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는 평균 대략 20에서 36% 정도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90일간 유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은 125%의 관세를 맞았다는 거고 36%의 관세가 나오다가 90일을 유예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아주 높은데 그 다음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이후의 정보, 한국의 관세는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그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티오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제 전공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위 전공이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트럼프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는 자기의 자서전에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The Art of the Deal, 한국말로 하면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협상의 기술. 트럼프가 말하는 협상의 기술은 뭐예요? 극단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난처해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낮추는 겁니다.
아주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난처해 하면 그 다음에 조건을 낮추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기준점 효과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파워를 갖고 있어야지 높은 기준점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데보다는 낮아졌지만 처음 바닥 아주 낮은 점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에서 계약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기준점 상승 전략이 자영업자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첫인상이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링 효과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물론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야겠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처한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한 조건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번 이상 반복 구매하신다면 30% 할인, 또 6개월 이상 오신다면 또 50% 할인.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가격과 높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특정한 조건을 달고 가격을 낮춰주거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진 기준점에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조금 전에 썼던 트럼프의 전략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재밌게도 이러한 기준점 효과는 트럼프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아주 자주 활용하던 방법입니다. 처음에 신제품 내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0 높은 가격의 제품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1,990, $1,980, $1,970, $1,800, $1,700, $1,600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느끼는 감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애플뿐만 아니라 나이키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코스트코 회원권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준점 효과로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예시와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 브랜드, 피트니스 클럽, 뷰티 브랜드, 구독 브랜드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달에는 3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3번 연속 오게 되면은 10만 원을 깎아줄 수가 있고요. 6번 계속 오게 되면은 다시 10만 원을 추가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고 특정한 조건을 걸어서 나중에는 가격을 깎아주거나 혜택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벌어지게 돼요. 첫째는 고객이 잔류하게 됩니다. 그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효과가 벌어지겠죠. 고객 잔류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처음에 비싸게 가격을 받을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품질이 아주 높다라든가 혹은 매우 한정적인 숫자의 제품이라든가 프리미엄의 경험을 제공한다라든가 VIP들에게만 이 서비스를 전달한다라든가 이것과 같은 처음에 비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재구매할 수 있는 거고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의 레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